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목질개 연료에 대한 환경오염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목질개 발전소 건립 허가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산단 주변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자주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여수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산단 기업들도 배출 농도 조작 사태가 빚어지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역 노인 무료급식소들이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마련이 힘들다 보니 여러 편법 운영을 부추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 설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어제에 이어서 목질개 화력발전소 건립 논란을 둘러싼 기획보도로 시작합니다. 발전소 인허가 당시부터 관련 정책과 허가 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발전 방식이 늘어나는 데 대해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목할 점은 에너지 분야의 다각화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해 석탄 등 기존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을 줄이겠다는 보관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가운데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불리는 목질개 연료는 정부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영동 화력발전소의 경우 정부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방침과 맞물려 목질개를 활용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의사와 맞물려 관련 업계도 가능성을 엿보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건립 여부는 지역 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존 석탄 화력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준다는 명분에도 여전히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친환경이란 볼멘 소리까지 나오면서 정부 역시 해당 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중치 상향을 주장해오던 업체들의 건의와 달리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저탄소, 그다음에 이런 주민들과 어떻게 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지역 상생으로 갈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게 너무 부재해요. 그런 정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생기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정부 내 부처 간 이견도 재생에너지 정책에 불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양 목질개 화력발전소를 최종 인가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엇박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오염 총량제 법안 통과 뒤 인가하자는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밝혔지만 산자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토대로 사업 인가를 내줬다며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가를 강행한 것. 특히 인가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산자부의 부담도 영향을 끼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보조를 맞추지 못한 데다 지역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는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인데 상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사업자의 설명에도 주민들과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발전소 건립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광양만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연착륙에도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노사가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오늘 팔마체육관에서 제129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와 업체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 생활 균형을 통한 노사행복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직장과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 설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2월부터 석 달간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국비 지원 적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박물관 건립비의 4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 공원 부진에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올해 초부터 추진됐는데요. 배출농도 조작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기업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대했고 지자체도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건 올해 초.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3월 공고를 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협의회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여수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선한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얼마든지 찬성인데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최근 협의회는 기존에 냈던 반대 의견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전라남도에 통보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바뀐 건 기업들의 입장만이 아닙니다. 당초 전라남도는 여수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되 기업들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배출농도 조작 사태가 터진 이후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지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좀 변동을 좀 줄 것이냐, 이 최종 계획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한 업체들의 부정적 시각과 기업 입장에 무게를 둔 행정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실효성마저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율촌산단 내 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율촌 1산단에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한국에너지 측에 최근 분양 계약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현재 실시 계획상 해당 부지에는 발전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와 홍역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수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미열과 수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제때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홍역이 발생하고 지난달 국내 환자도 140명을 넘어섰다며 해외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사랑의 식당이라고도 불리는 노인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 보조금을 편법으로 돌려쓰거나 횡령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밥상이 갈수록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유명 노인 무료 급식소입니다. 그동안 노인 한 명당 한 끼 지원액에 비해 식단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어왔습니다. 한 10년 다 했어요. 10년. 맨날 반찬이 그냥 뭐 냄새도 나고 막 생선도 그런 막 썩은 것 갖다 해놓고 요새 잘 나오잖아요. 부실한 식단 뒤에는 노인 급식비로 지원된 보조금 6억 원에 대해 카드깡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구청은 무료 급식소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런 일은 다 그런 일을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광주의 또 다른 노인 무료 급식소입니다. 인건비가 없어 영양사를 따로 두지 못했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검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생 사각지대인 겁니다. 다른 급식소들 상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광주시 보조금은 밥값만 지원하고 있어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마련이 힘들고
결국 편법 운영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그 횡령이랄지 그런 문제가 불거진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있고. 전라남도는 올 초 이런 지적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4,000원으로 올리고 보조금의 20%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밥값 외엔 보조금 5% 안에서 물품 구입비로만 쓰도록 제한한 광주시와 대조됩니다. 급식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그 인건비나 그다음에 부대 경비로 쓸 수 있으니까 엄청 좋아들 하십니다. 매 끼를 무료 급식에 맡기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영양과 건강이 광주시의 현실성 없는 행정과 급식소들의 운영난 속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개 광고물에 게시 시설이 부족한 데다 단속도 느슨해서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각종 광고성 현수막 등이 게시 규정을 어기고 도심 각지에 방치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단속 건수가 10만여 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정비를 진행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게시 시설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5일 제97회 순천시 어린이날 축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팔마체육관에서 오늘 가장 행복한 아이가 너였으면 좋겠어를 주제로 어린이날 축하 한마당 행사와 사랑 나눔 배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 114명이 모여 주제를 정했으며 신나는 마술과 댄스 공연을 포함해 행복 엽서, 안전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흥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과학문화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고흥구는 우주항공축제가 오는 3일부터 4일 동안 나로 우주센터와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일원에서 72종의 전시체험과 우주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천문과학관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휴관 없이 운영되며 이달 동안은 주말마다 실내 돔에서 별자리 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도 오는 4일 어린이 팝업 놀이터, 분청사기 자석 만들기, 설화 캐릭터 팽이 만들기 등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여수 시민학교의 교육 범위와 인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여수시는 이달 29일부터 9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